제일 궁금한 고기. 한국인이 사실은 포화지방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경로가 1등이 돼지고기가 맞습니다. 네. 삼겹살 200g, 1인분 먹었을 때 몇 그램 들었을까요? 포화지방이? 15g. 30g 들었어요. 아, 그래서 삼겹살 하루 먹으면 이틀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기름기 없는 고기 먹어야겠죠. 네. 마찬가지로 차돌박이. 네. 차돌박이도 엄청납니다. 똑같이 30g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것들이 삼겹살, 그 다음에 소고기에서는 뭐 차돌박이, 꽃등심, 갈비살 이렇게 기름 많고 고소하게 맛있는 것들은 이제 좀 먹지 말자. 그리고 이제 뭐 맛없는 거, 사태라던가 몸에 좋은 거. 기름기 없는 거 딱 봐도 너는 맛없지만 몸에 좋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거 드시면 돼요. 마블링 없는 거. 네. 그런 거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지혈증 진단받고 고기 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기를 끊어버리면 주된 단백질 섭취를 끊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뼈 건강이나 근육 건강이라던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고기를 끊으면 안 되고 몸에 좋은 고기 드시는 거예요. 매일 드셔도 돼요. 살코기 매일 드셔도 되지만 삼겹살이나 차돌박이는 안 된다. 네. 내가 일주일을 참았어. 그다음에 삼겹살 한 2인분 먹었어요. 그건 네.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리긴 해요. 한 달에 한 번 먹자. 그리고 먹을 때는 절대 술이랑은 먹지 말자. 이 술이라는 녀석이 포만감을 느끼는 중추를 굉장히 마비시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술 마실 때 안주가 술술 들어가잖아요. 아, 계속. 그러네. 네. 나 또 배웠어. 와, 진짜로?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밥이랑 같이 드세요. 또는 채소랑. 그러네. 그러면 배가 차니까 네네. 덜 먹게 되는구나. 덜 먹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치킨. 대망의 치킨은 한 마리에 조리 방법에 따라서 한 15g에서 40g까지도 돼요. 근데 소위 뭐 굽네 치킨? 아, 굽네. 걔네들은 좋아하죠. 네. 뭐 15g 정도 양반이네, 들어있어서 걔네는. 치킨치고 양반이다. 한 마리를 식구들이 나눠 먹었는데 삼겹살 1인분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치킨이 의외로 더 괜찮습니다. 이제 탕류로 넘어갈게요. 탕류는 부대찌개, 갈비탕, 감자탕은 먹으면 한 15g 들었습니다. 부대찌개, 갈비탕, 감자탕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해물탕이나 추어탕은 한 3g 이하로 들어있으니까 좋네요. 비교적 맑은 탕류는 괜찮아요. 예. 그리고 밥 한 그릇의 포화지방은 0.5g 정도 들어있어요. 되게 좋네요. 적죠. 네. 그래서 밥이 빵보다 낫다는 거죠. 고지혈증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굳이 밥 중에서 이제 고지혈증이 안 좋은 거는 볶음밥. 볶았으니까 한 6에서 7g 정도 포화지방 들어있고요. 대박은 잡채밥. 잡채밥은 한 10g 정도 들어있어요. 불포화 지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은 올리브 오일. 그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 오일 많이 먹어도 괜찮다 그래. 아, 괜찮은 건가요?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아보카도 말씀하셨어. 오일을 숟가락에다가 숟가락으로. 하루에 얼마씩 그냥 막 먹던데. 맞아요. 괜찮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먹으면 LDL 생성을 올립니다. 다만 LDL을 제거하는 능력도 좀 세져요. 그러니까 내 지방은 내가 제거한다는 느낌이긴 한데 그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이 안 좋아진단 말이죠. 전체적인 지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약처럼 드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포화 지방을 불포화 지방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일부러 지방을 더 섭취하지는 말고요. 그리고 제가 조사하다가 놀랐던 게 삼겹살이 고등어보다 불포화 지방산이 훨씬 풍부하게 많아요. 우리 고등어가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 높은 음식인데 삼겹살에 더 많이 들었어요. 삼겹살은 불포화도 많고 포화도 포화도 많다는 많거죠. 뜻이구나. 그죠? 비율이 둘다 많다는 중요하니까. 거구나. 네. 그래서 생선이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생선은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생선은 일주일에 2마리 이상 그리고 두부 일주일에 1모 이상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몸에 안 좋은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은
정말 안 좋죠. 그냥 안 좋은 영향밖에 없어요. LDL 높아지고 HDL을 적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정말 안 좋은데 이거는 딱히 들어있는 음식이 있다기보다는 동물성 지방에 들어있거든요. 네. 그 조리 방법이 중요해요. 포화 지방은 사실은 조리 방법이 바뀌었다고 포화 지방 양이 바뀌지 않거든요. 삼겹살 구워 먹으나 수육으로 먹으나 포화 지방 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트랜스 지방은 먹는 방법에 따라서 생기는 정도가 달라요. 그냥 삶거나 그냥 먹었을 때에 비해서 굽거나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2배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하나도 안 좋은 트랜스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튀기거나 굽지 않고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이제 먹는 콜레스테롤은 하루에 뭐 200ml 이하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계란 노른자 하나에 210mg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은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높은 사람이다.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뭐 150인데 동맥경화가 있어서 7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60 이상 떨어뜨려야 되는 사람들은 계란 노른자는 드시지 마세요. 그냥 계란 흰자 드시면 돼요. 탄수화물로 넘어갈게요. 탄수화물은 사실은 콜레스테롤에는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많이 먹어도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탄수화물 중에서 식이섬유 있잖아요. 네.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식이섬유는 많이 섭취할수록 좋습니다. 쌈채소도 많이 드시고 해조류도 많이 드세요. 근데 하루 25g 이상 먹으라고 권장량이 돼 있는데 실제로 한국 평균이 벌써 24g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잘 먹고 있어요. 커피. 이거는 이제 아메리카노 보잖아요. 위에 기름 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난 그거 응. 커피 머신을 잘 안 닦아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원래 떠 있는 거예요? 네네. 아. 원래 카페스토리라는 그런 지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하루에 3잔씩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걸 한 달 동안 꾸준히 먹으면 LDL이 5에서 20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꿀팁을 드리면 커피 중에서 필터에 걸은 그런 커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방이 많이 걸러져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녹차로 바꿔주시면 좋긴 하죠. 녹차는 그 자체로도 네네. 혈관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운동.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고지혈증은 운동은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운동은 그 자체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심혈관을 보호하는 많은 기전이 있어요. 오래 살게 하는 데는 운동만 한 거 없기 때문에 고지혈증 떨어뜨리지 않더라도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식이로 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내릴 수 있는 효과는 한 30 정도 돼요. 그 이상을 내려야 하시는 분들은 약을 같이 도움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노력하시면 됩니다.